설명드릴 내용은 재건축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재건축 사업이라 하면 조합원들이 종전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합원 분양으로 먼저 가져가고 그 남는 부분들은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공사비에 충당해서 정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갖다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 대법원 판례는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지만 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두고 있죠. 일반 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3심을 두고 있는데 이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의 판결을 구속하는 기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모든 기준과 방법은 법에 적법하게 이루어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종전 종후자산을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조합원 분담금은 되어 있죠? 부등호,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 즉 조합원님들이 향후에 동호수 추첨을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 거기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에서 그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차감한 것, 그 차이를 분담금으로 내게 된다. 그러면 내 조합원의 무상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종전자산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이라는 걸 곱한다. 이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무상 권리가액이다. 그러면 이건 뭐냐? 내가 묻고 들어가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그 차익을 갖다가 우리가 분담금으로 내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들어갈 집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내 무상 권리가액이 크면 그 차이를 환급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평이라도 더 큰 집에 들어가 살란다.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갈 조합원 분양가가 나의 조합원 권리가액보다 더 크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 분담금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사진이 두 개가 있죠. 그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 종전자산은 구축 아파트, 지금 현재 조합원님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종후자산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 그죠? 신축 아파트에 대한 걸.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의 정산은 조합원 분양가와 여러분의 무상 권리가액의 차이를 정산한다고 했죠. 그러면 분양가 또 하나 더 있죠. 일반 분양가가 있잖아. 일반 분양가는 외부에 매각을 해서 그걸 우리가 공사비에 충당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일반 분양가는 우리 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이 가장 뜨거운 이 4개 구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강남구청에서 자신들이 정해줍니다.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분양 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그 규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정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 강남구의 압구정동만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시켜준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시세대로 해서 1억 5천 뭐 이렇게 해서 팔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뭐다? 바로 여러분들의 조합원 분양가. 여러분 조합원 분양가고 일반 분양가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산하는 것은 제일 밑에 하단에다가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만약에 우리 집이 10억이에요. 거기에 비례율이 90%다. 그러면 나의 무상 권리가액은 위에 있는 공식처럼 10억 곱하기 90% 해서 나의 무상 권리가액은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는 부부인데 2명만 사는데 그냥 우린 좀 작은 아파트로 갈래. 그렇게 해서 8억짜리 분양가를 선택했다. 그렇게 하면 9억과 8억의 차이인 1억을 환급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재건축 아파트 우리 압구정동인데 난 좀 큰 데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12억인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12억과 9억의 차이 하니까 3억 원을 추가 분담금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번부터 4,000번까지 쫙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추가 부담내고 쫙 해서 4,000명 합계를 딱 내면 대차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청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절차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을 갖다가 산정해 보려면 조합원 분양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뭐다? 여기 중간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종후자산 감정평가구나.
그러면 나의 무상 권리 가액을 갖다가 알려고 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을 알아야 되네. 그러면 이 종전자산감정평가법에는 여기 너무나 여러분들 50년 동안 눈에 익은 이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을 말하는 거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어야 되죠. 이제 향후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면 공사비가 확정돼야죠. 그렇게 되면 분양가와 종전가격, 공사비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분담금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우리 법에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절차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법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1, 2, 3, 4, 5, 6, 7 중에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1번. 우리는 지금 1번 단계에 있습니다. 그죠? 막 웃으시는데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는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 거다. 우리 이 소중한 압구정 3구역, 아까 맨하탄의 비금 때는 이 압구정 땅을 어떻게 공원은 설치를 하고 도로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따른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게 토지 이용 계획이다. 1번. 그 다음에 2번. 그 토지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건축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건축 설계 사무소를 갖다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이 300%다, 400%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집약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멋지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건축 설계를 해서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 총회를 거쳐서 강남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업시행 인가가 드디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 허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를 대로 해서 집을 지어도 좋다 라고 강남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업시행 계획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아요. 왜? 조합원님들은 이 사업의 주인이니까 조합원님들이 먼저 좋은 집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는 걸 일반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그 분양 신청을 받은 걸 토대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해요. 처분이 무슨 말이에요? 처분은 소유권이 변동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 새집에 다른 부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이 이 재건축 사업의 꽃이다. 그건 이제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가를 받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주하게 되고 철거하고 시공사가 아파트를 새로 짓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1번에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해야 된다고.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구조 1항 2의 2호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고 그걸 갖다가 정비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그러니까 이때는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추정 분담금 언제 산정하나요?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사업시행 인가 신청 총회를 하기 전에 건축 심의에서 나온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게 나면 그다음에 드디어 4,000명 조합원님들 집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이 이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하고 5번 사이에 보면 빨간 붓으로 이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그런데 왜 이때 하냐? 법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4조 1항 5호에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자산을 평가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왜 자꾸 적법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왜? 법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져요. 위법한 행위는 무효야.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분담금은 또 더 늘어나.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법을 지켜야 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되고 법의 요건과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지 적법한 행위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나고 나면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나면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위에 또 빨간 또 박스가 하나 더 있죠. 종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다. 왜? 거기에 따른 기준 시점은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평가를 하게 되고 추정 분담금은 지금 이제 곧 해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 설계 이제 선정하고 하면 이제 해야 돼요. 조정법 구조에 따라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추정 분담금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또 알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위한 추정 분담금 산정을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또 한 번 하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그냥 우리가 계략적인 분담금 책자가 아예 나갑니다. 나가서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종전 금액에서 내가 몇 평 갈 때 분담금이 얼마 정도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신청 잘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자가 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해놨겠지. 그래서 종전자산,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는 저렇게 이루어지고 저 종전, 종후자산의 평가는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냥 뭐 감정평가사는 아무나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대로 해야 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 요거는 사항입니다. 사항에 빨간 것이 제일 밑에 나목이 있죠. 나목에 재건축 사업 땡땡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한 한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된 한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요 사람만이 감정평가를 여러분들 전체 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시장 군수 그러면 여기 어디입니까? 강남구청이 되겠죠. 강남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뽑아서 보내줍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면 물론 조합에서 우리 이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났으니까 감정평가 업체 선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이제 한 2달 동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방문할 거예요. 그래가 세입자 있는 데는 세입자하고 약속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법. 그리고 조합에서는 4개 업체가 선정돼요. 그죠? 이 4개 업체가 객관적으로 각자 판단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하지만 돈은 한 개 업체 돈만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은 한 개 업체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 4개 업체가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지. 야, 법에 감정평가는 우리 종전자산 평가는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해야 된대.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가 자기 아는 친구한테 가서 야, 평가사 없냐? 야, 저기 평가사 있어. 야, 우리 집 평가해줘봐. 그래갖고 너 조합 사무실에 갖고 와가지고 야, 감정평가 이걸로 하면 된다며. 나 분담금 이걸로 산정해줘. 그런 분 없지 싶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했다 그랬죠. 진짜 그런 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 설득을 하고 어르신이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딱 한 번만 하는데 언제 하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강남구청에서 선정해서 계약한 업체, 그 다음에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업체, 이 사람들이 각각 평가를 해서 그 산술 평균한 금액, 그 금액으로 한 금액, 그것만 인정이 된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디 가서 친구한테 감정평가서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목적은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 가격을 정하기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집합건물이잖아요. 공동주택이고 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라. 이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이 말씀은 이제 또 이제 자료가 다 돌아. 그러면 야, 옆집 거래가 얼만데? 그러면 우리 집은 옆집이 20억 했으니까 우리도 20억 할 거야. 우리는 뭐 15억이니까 그러면 15억밖에 안 해주는 거야? 막 이렇게 또 온갖 상상의 나래를 다 피우고 걱정하시는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만 거래 사례 가격대로만 하려면 법에서 중개사한테 하라 그러지 왜 감정평가사들한테 비싼 돈 주고 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평가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여기 거래 사례에 따른 비교 사례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압구정 3구역의 모든 차수의 정상적인 거래 사례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었 날을 기준으로.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뭐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한 2년 뭐 그 정도 후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한 자료를 갖다가 다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각 단지별, 각 차수별, 각 동별, 각 층별, 각 라인별, 각 호별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계세요 하고 다 두들겨서 집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요인들을 저희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3개가 되어 있죠. 단지 외부 요인, 단지 내부 요인. 단지 내부 요인은 그 동의 건물 요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세대의 호별 요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시설, 압구정역이 있고 또 압구정로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 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른 압구정역에 따른 접근성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통계 자료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학교와의 거리는 어떤가,
그다음에 도심 상업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은 어떠냐, 또 저 앞동은 한강 조망이 진짜 제대로 보이긴 보이는가, 집집마다 다 확인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요인들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여기 단지 각 차수별로 총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고 최고층은 어느 정도 된가, 건물 구조와 마감 상태는 어떻고 경관 연수에 따른 노도는 어떤가, 가장 중요한 호별 요인, 그러면 몇 층이냐, 층수에 따른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향이 동향이냐 남향이냐 서향이냐, 그 향에 따른 차이도 있겠고, 위치별 요인은 어떠냐, 내부 평면은 2배이냐 3배이냐 4배이냐, 이런 부분들, 전용 면적의 크기는 얼마냐, 대지권의 크기는 또 얼마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기 하늘색으로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1항의 구분 소유권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2항에서 설명하고 있죠.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3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내 30평짜리 아파트에 대지권이 15평이야. 그럼 15평 대지권만 팔 수 있어요? 못 팔죠? 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암만 나 대지권만 팔고 나는 전용 면적만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해줍니까? 안 해줘. 그죠? 왜? 법에서 못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 우리가 감정평가 역시도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해서 30평이면 30평의 전용 면적의 크기, 거기에 따른 대지권의 크기가 얼마, 이걸 종합적으로 같이 평가를 하는 거지, 대지권 30평 해가지고 요거는 얼마로 따로 평가해주고 전용 면적 얼마는 따로 평가를 해주고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걸 갖다가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그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이게 실제 우리 감정평가사에 들어가는 각 호별, 가격을 평가하는 산출 근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서 지면 관계상 중요한 항목만 예시하였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보다 더 많은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느 한 집도 부당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말씀입니다.